오늘의 이야기 평화로운 한 주 보내셨습니까?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역사 속에 감추어진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을 통해 지혜와 평안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의 화약고 가자 지구의 한 결정적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5년 전 세계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결정을 주목했습니다. 바로 가자 지구에서의 완전한 철수였습니다. 이것은 길고 지루한 협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어떤 약속이나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보려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살아온 유대인 정착촌을 모두 해체하고 군대를 물렸습니다. 평화를 향한 대담하고 진심 어린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논의되던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랍계 의원이었던 아유브 카라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철수는 이스라엘의 안보에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떠나는 순간 하마스가 그곳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기지로 사용할 것입니다. 하마스는 이미 지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철수가 자신들의 테러 덕분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테러가 통한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예언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 포탄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떠나며 수백만 달러 가치의 사회 기반 시설과 번영하는 사업체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그 위에서 활기찬 경제를 꽃피우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0만 제곱미터가 넘는 거대한 온실 단지였습니다. 미국의 유대인 기부자들은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서 이 온실들을 사들여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 온실이 가자 지구 재건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희망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한강의 기적을 꿈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번영의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의는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철수하자마자 팔레스타인 군중은 온실로 몰려가 약탈하고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수천 명의 동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줄 바로 그 희망의 상징을 스스로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온실에서 시작된 혼란은 가자 지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폭동과 무질서가 거리를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가 안정되고 번영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안정된 이웃은 곧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에게 모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수십억 달러의 원조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몇 주 후 가자 지구의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국제적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된 하마스를 자신들의 통치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유브 카라 의원의 예언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의를 평화의 손길이 아닌 단연간의 테러에 대한 항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테러가 승리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마스의 지도자 마흐무드 알자하르가 작성한 메모는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이번 철수는 팔레스타인 민중이 무장투쟁과
엄청난 희생을 통해 이뤄낸 위대한 성취다. 이는 우리의 투쟁 방식이 옳았음을 증명하며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결국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양도는 자신들의 테러가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비평가들은 가자 지구를 지붕 없는 거대한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1930년대 바르샤바의 유대인 게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가자 지구와의 국경을 폐쇄한 이유는 바로 그곳을 드나드는 무기와 테러리스트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없이 날아드는 미사일과 자살폭탄 테러범들을 용납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마스는 로켓 공격을 멈추는 전제 조건으로 국경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로켓 공격과 이스라엘 영토 밑으로 파고드는 테러 땅굴의 파괴를 국경 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언뜻 들으면 양측의 주장이 모두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로켓 공격이 국경 봉쇄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가자 지구의 이동 제한은 분쟁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철수할 때 내건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비무장지대가 되어야 하며 모든 무기가 제거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대해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가자 지구가 단 한순간이라도 비무장 상태였던 적은 없습니다. 서방 세계가 지원한 수억 달러의 자금은 번영하는 도시국가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하마스는 그 돈으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향한 수만 발의 로켓과 거대한 지하 공격 땅굴 네트워크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모든 국경에서 무기 밀수를 막기 위해 철저한 검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 스스로가 평화롭게 열려있을 수 있었던 국경을 닫아버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분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상자 숫자를 사용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더 많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이 가해자다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비논리적인 주장입니까? 이 논리에 따르면 하마스는 선전전에서 이기기 위해 전투에서는 일부러 져야만 합니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내는 것이 곧 국제사회의 동정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발견한 테러 땅굴의 실체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흙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치원 바로 밑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많은 터널에서 주사기, 진정제, 플라스틱 수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을 납치하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수년 전 유엔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주택, 병원, 학교를 짓는다는 조건으로 대량의 콘크리트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콘크리트 대부분은 민간인 거주 구역 지하 60m 깊이의 요새화된 벙커, 즉 땅굴을 짓는 데 전용되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여 세계의 동정심을 얻고 선전전을 통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하마스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시편 83편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소란을 피우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악한 영감으로 가득 찬 위험한 증오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곧 갑자기 오셔서 우리에게 외치실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 순간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